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는 4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저랑 같이 개념 잡는 용도로 풀고 나서 4점짜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3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파이 4의 값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뭐 2점짜리니까 뭐 공식을 외우고 n파이 r은 n의 r제곱 했으니까 이게 3의 4제곱이라서 81 이렇게 적고 바로 4번으로 정답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빠르게. 근데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3파이 4를 보고 4의 세제곱 아니야? 64? 이렇게. 근데 정답에 64가 있었으면 굉장히 헷갈렸겠죠. 근데 일부러 안 내준 거예요. 왜냐면 2점짜리니까 학생들한테 자애로움을 준 거지. 사실 이거 두 개 구분도 못 한다라는 거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학생들은 다른 문제에 4점짜리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러니까 2점짜리라도 줄라고 이렇게 낸 것 같고, 선지에 64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n파이 r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까지 합쳐지는 거예요. 저는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뽑고 나열하기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애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나열만 빼면 사실 앞에는 중복 조합이에요. H 이용해서 푸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해서 뽑고 나서 나열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n파이 r이라고 정의를 하고 n파이 r은 n의 r제곱이라고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워서 계산값을 처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쪽에 우리 이번에 킬러 문제에서도 살짝 저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써야 돼요. 중복해서 선택하고 나열한다. 그리고 이 n과 r은 다 서로 다른 거여야 돼요. 막 서로 같은 공 8개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책꽂이 문제 때 중복 순열을 적용해서 풀면 틀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을 하고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6개의 숫자 1, 1, 2, 2, 2,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 찾으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막 나열해서 홀수 개수, 짝수 개수 찾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홀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의 자리의 숫자가 이렇게 숫자가 5개가 있고 여기가 홀수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1번 끝자리가 1일 때 1의 자리가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1의 자리가 3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1의 자리가 1일 때는 일단은 끝에다가 1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5개에다가 뭘 넣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1을 넣게 되면 남는 숫자가 1, 2, 2, 2, 3 이렇게 5개가 남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데 자, 우리가 원래 이게 지금 다 다른 숫자라면 그냥 5팩토리얼 해가지고 120개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2를 다 다른 거라고 봤어. 예를 들어서 여기 EA, EB, EC 이렇게 다 네이밍을 다 다르게 해줬을 때는 이게 지금 이가 서로 다 다른 애들이니까 5팩토리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ABC든 ACB든 그 다음에 BAC든 BCA든 CAB든 CBA든 어차피 다 똑같은 2이기 때문에 이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빼기 6이 아니라 나누기 6인 거예요.
3팩토리얼이 6이에요.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니까 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에 든다. 이거는 충분히 개념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거 유도할 틈새도 없이 그냥 바로 공식으로 적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일 때는 20, 5 곱하기 4. 사실 이것도 암산하는 방법이 조금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5팩토리얼을 그냥 사실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둘 다 외우고 있어도 이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팩토리얼을 5, 4, 3, 2, 1 이렇게 생각하고 3팩토리얼을 3, 2, 1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3, 3, 1, 3, 2를 지우는 거야. 그럼 여기 5랑 4가 남겠죠. 그렇게 해서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 암산할 때 실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자리가 3일 때 땡땡땡땡땡 3 이렇게 놓여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숫자는 1, 1, 2, 2, 2 이렇게 5개가 남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게 2개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다르다면 5팩토리얼인데 1이 중복이 2개가 되고 있고 2가 중복이 3개가 되고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2개만큼 6개만큼 중복이 됐다는 소리니까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를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이죠. 쌤 이건 또 어떻게 빨리 했어요? 위에서 아까 5팩 나누기 3팩을 20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2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0이 되겠다. 20 더하기 10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넘어갈게요.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중복 순열까지 간단하게 개념 확인했고, 자 이제 25번 가보겠습니다. A 학교 학생 5명, B 학교 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는데, 그럼 총 7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있는 상황이고, 7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있고, B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 자, 이 말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누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이웃한 케이스를 빼줘서 구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거를 그냥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정말 문제가 헬파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한 경우를 빼준다. 왜? 이웃한 경우가 구하기 정말 쉽거든요. A 학생을 A1부터 A5까지라고 생각하고 B 학생을 B1, B2, B 학교 학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원래는 7명인데 얘네 2개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가 6명이 되겠죠.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탁에 앉기 때문에 6팩 나누기 6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거 원순열 정말 기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탁은 도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문제 괄호에서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열로 다 갈 수 있으니까 6개가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돼서 6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네, 좌석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는 5팩이니까 120개.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20. 이거는 저 B1, B2를 한 덩어리로 치고 그 전체를 6명이라 보고 나서 우리가 원순위를 적용시킨 경우의 수가 120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B1, B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 둘이 서로 위치 바꿔주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B2, B1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B 학교의 인원이 3명이었다면 3명을 한 덩어리로 묶었으니까 저기는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곱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240. 자, 이웃한 경우의 수가 24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럼 문제에서 전체는 7팩 나누기 7이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7명이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6팩토리얼입니다. 6팩토리얼은 720이에요. 외우고 계세요. 720에서 240 빼주면 정답은 480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5번. 이해되시죠? 팩토리얼은 쌤 개인적인 추천으로 6팩토리얼까지는 외우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7팩토리얼은 거의 안 나오고 많이 나와봤자 6팩토리얼이니까 6팩은 720, 5팩을 120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6팩은 좀 선택, 7팩은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되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6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문제가 너무한 게 여기 없다라고 나와 있으면 보통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괄호를 정말 잘 읽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갈 때 최단 경로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는 지금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A에서 여기를 거쳐서 P를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를 제가 Q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A, Q, P,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최단 경로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랑 아예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A에서 Q를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3번만 가면 돼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죠. 그럼 이 위로 3번 가는 게 위로 간다라는 화살표 이게 3개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을 적용시켜서 배열하면 4팩 나누기 3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 Q로 갈 때는 4팩 나누기 3팩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Q에서 P로 갈 때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3번, 아래쪽으로 3번 가는 거니까 전체 6개에서 3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3개랑 아래쪽 3개가 다 겹치니까 얘네끼리 위에서 그래서 아까 3점짜리 문제로 같은 거 포함하는 순위를 한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6팩 3팩 나누면 6, 5, 4가 남거든요. 근데 3팩이 6이니까 5 곱하기 4만 남는 거죠.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암산해 줘야 돼요. 이거 1, 2 다 쓰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 그래서 16 곱하기 5니까 8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80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요점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풀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쌤도 지금 이게 습관처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한 번 도로를 지난 도로라고 나와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줘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시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냥 여기를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A 여기를 그냥 R이라고 하면 R, P, B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누는데 사실 이게 같은 것이 그러니까 같은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으면 여기까지 지정해줘서 해야 돼요. 이 Q 쪽으로 갔을 때는 이 P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R 지나서 P 쪽으로 간 쪽은 다시 P에서 R을 지날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문제를 통으로 풀었어도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이런 개념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좀 쪼개서 푼 거예요. 자, 그래서 A에서 R로 갈 때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겠죠. 오른쪽 2번, 위로 2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긴 곱하기 1이고 P에서 B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6팩 나누기 3팩 3팩.
이거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6이 나와요. 24 나누기 4니까. 그다음에 1 곱하기 5 곱하기 4 그대로니까 여기서 120.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를 그냥 사실 A에서 P로 가고 B로 간다 이 논리로 그냥 여기서 5팩 나누기 3팩 2팩 곱하기 1 곱하기 그냥 1 곱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여기서 6팩 3팩 3팩 이거 계산하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10이고 뒤에가 5 곱하기 4인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200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지. 왜? 단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지날 수 없다라고 나오고 특히 4점짜리만 가도 지날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준 거는 저기를 S라고 뒀을 때 무조건 P, A, R, P, S, B의 구조로 가야 돼요. S, R, P, S, B. 이렇게 안 하면 틀려요. 왜냐면 P에서 R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를 셌기 때문에 도로를 지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3점짜리라서 자비롭게 나온 거지. 이게 만약에 4점짜리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지금 똑같은 문제에서 여기를 그냥 지날 수 없다라고만 하고 그냥 여기서 정답 200만 넣어놔도 여기 나온 정답 200 넣어놓고 그냥 여기서 더 적은 숫자가 정답이겠죠? 그거를 넣어놓게 되면 애들 아마 200 고르는 애들 은근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아싸리 이 3점짜리를 조금 꼬아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지날 수 없을 때의 경우의 수를 정답에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도 많이 고를 수 있어. 오히려 쌤 같은 사람이 더 틀리기 쉽겠죠. 왜냐면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단 경로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이 책을 각 칸에 최대 5, 5, 8씩 꽂을 수 있는 3개 칸으로 이루어진 책장이 있어요. 이 책 8권을 책장에 남김없이 나누어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건 되게 중요해요. 비어있는 칸이 없다면 다 한 권씩 넣어놓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을 때가 보통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그 다음에 5, 5, 8씩 3칸으로 이루어진 책장. 이 책장에 이 공간을 내가 A, B, C라고 정의를 하면 저 A, B, C는 서로 다른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3개에다가 서로 같은 8개를 넣어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중복조합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중복조합의 방정식 유형 있죠. 그 유형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인데 각각 조건이 있죠. 5, 5, 8씩 넣을 수 있으니까 A랑 B는 0에서 5 사이고 C는 0에서 8 사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C는 사실 인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책 권수에 제한이 없으니까 A랑 B가 5만 넘어가지 않는 것을 좀 유념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그냥 이게 A, B, C 범위 다 무시하고 전체 중복조합 경우의 수는 이 방정식에서 3H8이죠. 3개, 서로 다른 3개 중에 서로 다른 8개를 서로 같은 8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같은 3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8번 뽑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 중복 조합은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서로 같은 게 나오고 서로 다른 게 이렇게 하나씩 나온 상태에서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거에 넣는 상황에서 주로 중복 조합이 쓰여요.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바구니 ABC 있고 서로 같은 탁구공 8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전체는 3H8이니까 얘는 이거 2개 더하고 3 더하기 8 빼기 1C8 이렇게 구하면 10C8. 근데 얘는 10C2로 바꿀 수 있으니까 45.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0부터 5까지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6, 7, 8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A가 6 이상일 때 A가 6 이상일 때 순서상 싹 다 구해주면 되고 B가 6 이상일 때도 당연히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거 두 개 각각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A가 6 이상일 때는 6 2빵 6 1 1 6빵 2 이렇게 3개 7일 때는 7 1빵 7빵 1 이렇게 나오고 8일 때는 8 0 0 2 6가지의 경우를 빼줘야 되죠. 근데 B가 6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의 구조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순수한 위치만 바뀐 거지 이게 전체 틀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5 빼기 6 빼기 6으로 그래서 정답은 12를 빼니까 33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33.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지금 이거 범위 때문에 너무 거슬려서 저렇게 66을 빼줄 생각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서 일단 중복 조합까지인 건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자, 두 번째 풀이 얘를 제가 첫 번째 풀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풀이에서 이렇게 있고 범위가 이렇게 있었죠. 이 범위를 고려해서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파악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C는 지금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 들어갈 거에 제한이 없으니까 A랑 B의 순서성만 고려하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A랑 B만 고려하면 0,0부터 0,5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1일 때 1,0부터 쭉쭉쭉 1,5까지 2,0부터 쭉쭉쭉 2,5까지 3,0부터 쭉쭉쭉 3,5까지 자 이렇게 하면 딱 8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부터 쭉쭉쭉 4,5까지라고 막 삘타가지고 하면 틀리는 거야. 여기서 4,4까지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 합이 8이니까. 그 다음에 5,0부터 쭉쭉쭉 여기는 5,3까지 그 다음에 6,0부터 쭉쭉쭉 6,2까지 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C에다가 주면 되니까 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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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4개, 3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33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위에처럼 풀어도 되고 사실 둘 다 알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둘 중에 가끔은 뭐가 쉽고 이런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주로 위에 게 좀 더 간편하니까 이렇게 풀 텐데 아래 것도 분명히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얘는 8개라 충분히 할만 했는데 얘가 완전 더 많아버리고 혹은 여기 C에도 만약에 범위가 걸려 있었다 그러면 조금 머리 아파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위주로 공부하되 두 번째 풀이를 조금 신경 써서 얘도 같이 사고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점짜리 해설이 끝났고 4점짜리 해설을 할 건데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 자, 서로 다른.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거 2개가 나온 거니까 일단은 조합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단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대요.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오케이. 나조건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개 이하이다. 자, 이럴 때는 뭘로 카운팅하는 게 좋느냐? 사탕이 5개니까 적어도 하나를 받는 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난감해질 수 있어. 1, 2, 3, 4, 5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근데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2, 1, 0으로만 나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B
사탕 개수 B가 2개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때에도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 중에서 2개를 준 거니까 얘는 여기서 OC2가 이미 생깁니다. 케이스 분류. 그 다음에 자, 사탕 5개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항상 이거 문제 풀 때 지금 이게 천천히 생각하면 A, B, C, D, E라는 사탕 5개가 있는데 A, B가 지금 B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OCE가 나왔다는 거는 이 A, B, C, D, E 중에서 2개 선택해서 B한테 주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고 갑시다. 이렇게 B면 나머지 3개 중에 A랑 C한테 갈 텐데 그 한마디로 A가 고른 사탕, C가 고른 사탕 합치면 3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여기서 막 이 모양 많이 봤는데 이거 중복조합인데 하고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3개 이렇게 는3이라고 쓸 때는 이게 서로 같을 때에만 중복조합을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아니고 중복순열로 푸는 거예요. 중복된다라는 것까지는 이미 머릿속에 알 거야. 왜냐면 A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랑 C, 그러니까 사람 A랑 C 중에서 사탕 C, D, E를 중복해서 선택하고 나서 나열까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파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쌤, 왜 2파이 3이에요? 설명해 줄게요. CDE라는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다 A가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뭐 AAC, ACA, 그 다음에 CAA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CCC까지 끝나겠죠. 이게 총 8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탕 C가 사람 A랑 C 중에서 고르는 거야. 나 누구한테 가지? 그러니까 사탕이 가는 입장이 되는 거야. 사람은 그 아이를 받는 입장이 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저 소문자 C의 사탕의 입장에서 나는 A한테 갈래, 나는 C한테 갈래,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2파이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 구조들이 알아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탕이랑 사람을 좀 네이밍을 붙여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탕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사탕이 사람을 고른다. 나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그래서 2파이 3인데 여기서 그냥 2파이 3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가족권에서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얘 보면 A가 사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사탕 C, D, E가 아무도 A를 선택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는 겁니다. 빼기 1.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곱하기 8 빼기 1이니까 여기서 7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의 사탕 개수 1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탕 A, B, C, D 이 중에서 하나 주는 거니까 OC 1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B, C, D, E 중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 B가 나는 A한테 가고 싶어, 나는 C한테 가고 싶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가지. 2가지 2가지가 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다 C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15니까 75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B의 사탕 개수 빵개. 빵개면 뭐 고르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이겠고 50 빵이겠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A, B, C, D, E 사탕이 다 나 A한테 갈래, 나 C한테 갈래, 다 2개씩 있으니까 이게 5제곱인데 다 C한테 갈 거 빼줘야 되니까 빼기 1 해줘서 여기서 3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 1, 2, 3을 다 고려하면 70 더하기 75 더하기 31 해주게 되면 17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객관식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솔직히 막 그렇게 포스가 있진 않죠. 그냥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9번 가볼게요. 29번 가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관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얘네가 각각 다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보통 지금 29번처럼 이렇게 함수 문제로 나오는 게 보통 더 어렵고 이렇게 물건 문제로 나오는 게 더 쉬운데 이 물건이 서로 다른 거 두 개일 때 서로 다른 거 서로 같은 거 하나씩일 때 그 다음에 둘 다 서로 같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좀 교육 과정에서 날아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서로 다르고 서로 같은지를 계속 따지는 훈련 그리고 뭐가 뭐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탕이 사람을 고르는 건데 사람들의 인식이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 당연히 사람이 사탕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사탕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적용을 잘 못 시킬 건데 조금 저런 사고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풀이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풀이 말고 뭐 다른 풀이도 있어요. 뭐 무슨 풀이도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합쳐서 다 5개를 뽑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B의 경우에 따라서 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1, 2, 3, 4, 5까지 다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쭉 순서상 개수를 쫙 다 써.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뭐 104 이런 식으로 113, 122 이런 식으로 쭉 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옥빵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그냥 단순하게 사탕의 개수만 나타낸 거고 이게 만약에 서로 같은 사탕이었다면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중복조합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룹핑을 할 때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이 풀이가 궁금하신 사람은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C1 곱하기 그냥 5C1이 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쌤 근데 여기 1, 1이 중복되니까 여기 2팩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은 지금 이게 아직 서로 다른 것끼리의 개념이 좀 잘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로 그룹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1이랑 1은 서로 다른 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같은 사탕이 5개가 있었을 때는 서로 같은 사탕이 5개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3개 이렇게 뭉텅이로 쪼갰을 때는 얘네 2개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개념으로 200분의 1을 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다 A, B, C, D잖아. 그래서 여기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눠줬는데 저 A랑 B를 같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서로 같은 거랑 서로 다른 거 다 구분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분의 1을 안 곱하게 되니까 계산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귀찮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5C1 곱하기 여기는 4C2, 2C2 한 다음에 또 200분의 1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상 개수 쫙 쓰게 되면 숫자의 반복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도 은근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씀 해주고 싶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두 집합 x 1, 2, 3, 4, 5 정의역이고 y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치역이 저렇게 있습니다. 치역이래 공역.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족권을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등호까지 정해져 있어. 이거는 무조건 중복조합입니다. 우리가 함수값의 표현만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만약에 저기에 등호가 없다, 다 없어, 그러면 그냥 조합 문제예요. 왜냐면 같은 거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등호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역 중에 같은 놈을 뽑아도 된다라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부등식으로 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인 거예요. 저게 만약에 부등식이 없으면 그냥 순열 문제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F1이랑 F2가 1, 2가 될 수도 있지만 2,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조건 FA 더하기 FB가 0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게 존재하려면 FA랑 FB가 둘 다 0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1을 갖거나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0을 2개 이상 갖는다. 그러니까 최소 2개를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 중에서 이거를 갖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1, 요 한 세트, 적어도 한 세트를 갖는다. 그럼 여기도 0이 적어도 2개 이상, 적어도를 적어줍시다. 지금 이거 또는입니다. 말을 이어줘야 돼. 0을 2개 이상 갖고 있거나 마이너스 1과 1을 순서상을 갖고 있거나인데 방금 제가 이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2개 이상 갖거나 거나라고 그랬죠. 거나는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합집합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NA 합집합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집합만 배웠다면. 이게 집합 표현이 그대로 확률에 넘어가서 저 n 대신에 p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잘 봐두시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na부터 구해보면 0을 적어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F1부터 F5까지는 이미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0을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에 아무거나 3개 고르면 되겠죠. 근데 중복이 가능하죠.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0을 2개를 준 거고 케이스를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OH3 이렇게 쓰게 됩니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H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7C3이니까 7C3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35예요. 왜냐면 7, 6, 5인데 3이 1로 나누니까 6이 사라져서 35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적어도 한 세트 갖고 있는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1과 1을 선택해. 그래서 줘. 근데 이때 줄 때 얘도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마이너스 1과 1을 서로 다른 거니까 곱하기 2로 그러니까 분배해주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족권을 살짝 놓친 거지. 저기 이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고른 것만으로도 얘네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부터 3 중에 아무거나 3개 선택하고 중복 가능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OH3이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35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NA 교집합 B야. 자, 0을 2개 골라야 되고 마이너스 1과 1도 이미 골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4개가 다 골라져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는 옷이 1입니다. 중복 조합으로 써도 되고, 근데 그냥 5개. 따라서 35 더하기 35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빼기 5를 해주게 되면 정답이 6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구조만 보면 정말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 풀이로는 막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볼 수 있는 애들, 쌤 저는 고등 하를 너무 안 하고 아직 확률까지도 진도도 안 나가서 지금 이렇게 못 풀겠어요.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살짝 반대로 생각해주는 훈련을 하면 돼. A 사건이 0을 적어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건이고, B 사건은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적어도 한 세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거 한 묶음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지금 일단 가족권이 중복조합이란 것까지 알아야 돼. 이건 모르면 사실 안 돼요.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제가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살짝 전체 경우의 수 느낌으로 보고, 전체 경우, 그러니까 가족권 만족. 그러면 OH5가 되겠죠. OH5. 왜냐면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면 되니까 5개 중에 5개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빼주게 돼요. 뭘 빼주냐? 0이 하나 이하이면서 하나까지는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동시에 갖지 않아.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0도 하나 이하고 마이너스 1과 1 동시에 안 갖고 있으면 FA 더하기 FB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갈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 0 1개, 두 번째 0 빵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케이스가 갈리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만 가짐, 1은 안 가지고, 여기는 1만 가짐, 둘 다 안 가짐. 이게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돼요. 0 1개 가질 놈 골라주는 거야. 0 1개 가지고, 근데 여기 0 1개는 그냥 줘버리는 거죠. 왜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만 가짐. 얘는 그러면 0이랑 마이너스 1을 이미 하나씩 확보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을 받은 놈이 2명 있으니까 남은 3명이, 그러니까 남은 3놈이 숫자 3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복 허용해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3H3이겠죠. 그쵸? 근데 얘는 둘 다 안 가지니까 늘어나게 되겠지. 왜냐면 지금 얘는 0과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나머지 2랑 3 둘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0만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골라야 될 거는 이거는 3이랑 2랑 3 2랑 3 중에 4개 뽑기,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0이 0개일 때 마이너스 1만 가지려면 얘는 이제 3H4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1 가지고 0 가졌고 0은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 2, 3 중에 3개, 그 중에서 4개 뽑기.
그러니까 3개 중에 4개 뽑기라는 거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3H4가 똑같이 될 거고, 둘 다 안 가진다면 2HO가 될 거예요. 여기 2는 2랑 3중,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뽑았으니까 5개 뽑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 2, 3 중에 뽑는 거고, 4개 뽑기, 4개 뽑기, 5개 뽑기. 지금 이 개념이 먼저 조금 익숙해져야 우리가 중복조합이랑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서로 같은 거랑 서로 다른 거 항상 구분하면서 생각하는 훈련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문제 따라서 특히 함수 문제일 때는 이거 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29번 끝.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에 각각 A, B, C, D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고, 이 8개 원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원판의 크기 모두 같고 밑면 서로 구별하지 않아요. 가조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다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 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에 놓이게. 자, 이 말도 정말 중요해. 같은 문자가 적혔어. 예를 들어서 흰색 A랑 검은색 A를 뽑았어. 근데 이때 얘네를 배열할 건데 무조건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A 흰과 A 검이 있는데 얘네 2개를 서로 그냥 같은 걸로 봐버리자. 그래서 순서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서 고려 X라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배열할 때 이렇게 서로 지금 다 같은 놈이 나와 있을 때는 순서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다르게 줘놓고 꼭 이렇게 순서를 제한하는 조건을 주거든요. 지금 이런 것처럼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쌓는다. 우리 위에 29번 보면 지금 이런 가조건도 사실 순서를 억제하는 억제기예요. 그리고 이 가조건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억제하는 억제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되게 유념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조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인다. 그리고 얘도 순서 중에 D를 그냥 무시한다는 거지. D 맨 아래 깔아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문제 조건이 가랑 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조건이 나누어졌을 때의 그 전제 상황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는지,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는지에 따라서 가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 1개, 빵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2세트, 1세트, 빵 세트. 세트 발음이 어렵네. 세트. 쌤이 살짝 TH 발음기가 있어서. 그래서 2쌍으로 합시다. 2쌍, 1쌍, 빵쌍.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문자가 2쌍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문자 2개를 생각해 봅시다. 문자 2개. 문자 4개 중에 2개를 내가 골랐어. 얘는 이제 세트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흰, A 검, B 흰, B 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를 이제 나열할 때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A랑, 그러니까 A 흰, A 검끼리는 서로 구별 안 한다 그랬고,
B검이랑 B희는 구별 안 한다 그랬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 문제를 엄청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3점짜리부터 천천히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6 곱하기 그 다음에 쟤도 나누게 되면 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6이 나와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쌍일 때 그러면 일단은 알파벳 A, B, C, D 중에서 하나를 뽑아 줍시다. 이게 이제 A흰, A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오케이? A흰, A검 이런 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다른 문자니까 B, C, D 중에 일단 문자부터 뽑아줍시다. 그러면 3, C, 3이 되겠죠? 다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3C, 3이니까 그냥 경우의 수는 그냥 B, C, D밖에 없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C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두 개를 뽑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B, C, D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3C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B, C, D 중에서 우리가 두 개 선택. 자, 이렇게 하면 알파벳 두 개가 선택이 됐어. 그래서 뭐 B랑 C가 선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B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잖아요. C도 마찬가지로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는 거죠. 문자별로 서로 그 문자별로 색깔이 두 가지씩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끼리는 같은 세트니까 일단 무시하고 B, C 이렇게 있으니까 4팩 나누기 2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2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12구나. 12 곱하기 4 곱하기 12가 돼서 얘는 24의 제곱 얼마죠? 57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 마지막 경우의 수는 0쌍일 때 니까 그냥 문자 4개 A, B, C, D가 다 있다는 소리겠죠. A, B, C, D가 다 있는데 여기서 누가 흰색이고 누가 검은색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네이밍을 해주기 위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A, B, C, D의 색깔들이 다 정해졌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 배열만 해주면 되는데 D는 무조건 맨 아래 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순서 배열만 고려하면 되니까 여기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D 무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되면 따라서 여기서는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위에서 36 그 다음에 576 더하기 96을 해주게 되면 정답은 70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번인데 이게 은근 케이스를 나누기가 조금 빡셌을 거예요. 빡셌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고 색깔까지 다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구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법을 잘 습득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D1판이라고 아래에다가만 까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의 순서를 무시해도 된다. 근데 지금 이 1번, 2번 케이스에는 다 중복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기 때문에 D의 순서를 무시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상으로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